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방정식 뒤에 남은 거 얘기하고요.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딴 거 아니고 3차, 4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이야기했어요. 하나만 기억하자. 자, 3, 4차 방정식을 풀이는 뭐다? 뭐다? 3, 4차 방정식의 푸는 방법은? 뭐지, 이 반응은? 한 줄로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네 글자. 인수분해. 세상에, 이거 오래 걸릴 얘기하고. 인수분해!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든가, 인수정리를 이용하든가, 치환을 이용한다. 결국 다 인수분해 한다. 인수분해 밖에 방법이 없다. 인수분해 못하면 못 푼다. 아니, 니네가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풀 수 없는 문제다,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올 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볼 고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가 된다. 오케이? 푸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밑에 특수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할 때 이미 다 했던 거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 그리고 뒤에 보시면 켤레근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오늘은 3차 방정식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오메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에 연립 방정식 그리고 부정 방정식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오메가를 먼저 좀 보자면 이런 건데 내용은 자, 출발은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래요. 자, 3차 방정식이네. 그죠? 최고차가 3차니까 3차 방정식이에요. 근이 몇 개다? 3개예요. 3차니까. 뭐 그 중에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고 뭐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3차 방정식이야 푸는 방법은 뭐다? 3차 방정식이야 푸는 방법이 뭐다? 인수분해. 응? 좌변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됩니까? 공식에 있어? 공식에? 있어. x3승 빼기 1은 공식에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3차를 1차와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한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0되고 얘가 0되고 해서 근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 하나 나왔죠. 1. 실근. 여기서 근 2개 나오겠죠. 허근.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허근이 2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근, 2개는 허근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실근 1인 건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방정식 실근 찾으세요 그러면 1 이러고 끝나요.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죠. 이 3차 방정식 근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 실근 그렇다 치고 나머지 2개가 허근이야. 당연히 둘은 켤레예요. 개수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복소수근이 하나 있으면 즉 허근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켤레도 근이라고. 이 2개의 허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3차 방정식이 갖는 허근.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이거 쓰는 건 W처럼 쓰는데 읽을 땐 오메가라고 읽어요. 로마자예요. 알파 베타 할 때 그 오메가예요. 어쨌든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의 출처는 이 방정식에서부터 온 것이 맞는데 다시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여기서는 실근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허근이 바로 오메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다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허근 오메가는 여기서부터 나온 녀석이니까. 그리고 이 오메가는 당연히 그것의 켤레도 똑같이 방정식의 근으로 갖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성질, 기억하셔야 될 성질은 이거예요. 뭐 무수히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뽑아서 이야기하자면 오메가는 어디서부터 온 거다? 이 2차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대입해보면 0 될 거다. 이 방정식이 그니 오메가니까. 됐죠? 또 사실은 이 방정식도 이거 인수분해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오메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하면 1 이런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한 허근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방정식에서부터 온 건데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르자면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하고 둘이 곱했을 때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되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이 네 개가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풀 때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공식 4개예요. 이 4개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요 4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뭐 대표적인 건 막 이런 거지. 뭐 지금 여기 하필이면 또 1 다 1이어서 그런데 뭐 이렇게 두 개를 엮어보면 1 자리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을 써버리는 거야. 그럼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오메가 세제곱이다 그 얘기거든요. 오메가를 하나씩 약분하잖아요. 그럼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래. 자기 자신을 제곱했더니 켤레근이 나왔대. 그렇다는데 뭐 어쩔 거야. 심지어 말이죠. 이런 것도 돼요. 이거 오메가로 나누기를 할 거야. 그럼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역수치했더니 자기 켤레가 나왔대. 켤레라는 건 허수 부분만 다른 거죠. 약간 자기 파트너 같은 거거든. 짝지야, 짝지. 근데 자기를 제곱했더니 자기 짝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자기를 뒤집었더니 또 자기 짝이랑 똑같이 생겼대. 아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를 제곱한 거랑 자기를 역수치한 것도 똑같이 생겼대. 뭐 이상하지. 뭔가 약간 뭐 막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거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지 막 약간 좀 헷갈리죠. 아무튼 좀 복잡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거고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요 오메가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2차니까 근해 공식 가지고 구하면 되죠.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3i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오메가거든요. 둘 중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상관없어요. 플러스를 오메가라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오메가라고 하셔도 돼요. 둘 중에 누구야 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진 않은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 플러스인 녀석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봐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마이너스인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봐도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문제에서 야 오메가야 라고 안 주고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게? 이러고 물어보면 감당이 안 돼요. 이걸 세제곱을 어떻게 아니 뭐 하자면 할 수가 있지. 세제곱을 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근데 이걸 쳐다보면. 그래서 이거 눈에 좀 찍어주는 게 좋아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생긴 건 오메가에서 온 거구나 오메가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서 볼 일이 생길 테니까. 어쨌든 다시 상상을 해보면 이 플러스 달린 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달린 게 나온대. 뭐 실제로 해보세요. 해보면 그렇게 되겠지 뭐. 플러스 달려있는 걸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달린 게 나온대. 약간 희한하죠. 조금 헷갈리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메가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문제에 가서 어떻게 써먹는지는 요 빨간색씩 4개를 기억하세요. 책에도 이거 4개인가? 책마다 좀 달라서 책에도 약간 비슷하게 돼 있죠. 요거 4개에다가 요거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제가 파란색으로 썼다가 지운 거네요. 그죠? 여기 옆에다가 요거 2개 엮어가지고 썼다 지운 거거든요. 어쨌든 요거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비슷한 녀석으로 또 누가 하나 더 있냐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도 있어요. 약간 비슷한데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이라고 할 건데 얘는 넘겨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해서 풀 거라고.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는 0 이렇게 생겼죠. 3차인데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됐고 여기선 실근 나온다고요. 너무 쉬워서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 하고 싶다고?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여기서도 오메가라는 표현을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보면 이 오메가가 요 방정식에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요 방정식에서부터 온 건지는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둘 다 그냥 오메가라고 통칭해서 쓴다고. 그래서 어쨌든 요 방정식의 한 헉은 오메가를 할 때 라는 말은 여기선 실근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녀석이 이 방정식의 허근이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역시나 개수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켤레의 녀석도 근으로 나올 거고요. 참고 저거랑 비교하려고 요거 x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거랑 실수부의 부호가 달라요. 허수부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랑 저기서부터 온 오메가는 실수부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허수부는 똑같이 생겼고 헷갈리지 마세요. 얘도 눈에 잘 찍어둬야 돼. 1 뿔마 루트 3i라는 거 눈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은 분모 2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거 왜 안 중요하냐면 순진하게 x3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슨 x3승은 마이너스 8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분모가 없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쨌든 분자가 1 뿔마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는 걸 기억하두시면 좋아요. 이게 오메가구나 라는 거고요. 얘도 맞아.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보면 이런 거야. 이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 세제곱하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랑 다르게 합이 1이에요. 쟤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1이라고. 그리고 곱이 1이구나 라는 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도 이거 두 개를 막 섞어서 쓰겠지. 그죠? 마이너스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오메가 3승 집어넣어가지고 뭐 약분할 수 있는 거 해보고 막 역수도 취해보고 막 이런 짓들을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에 가면 막 섞여서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이 당연히 가장 기본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미리 문제를 하나 좀 보고 가죠. 뒤로 아예 쭉 넘어가서 아우 이게 17번이에요. 유형 17번 와서 보시면 문제가 많이 달려있죠. 유형업에 보시면 유형 17번이거든요. 한 페이지 전체가 다 이 유형인데 뭐 어렵다고 여기 넣어놨나 본데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이건 뭐 어려워서 안 풀어도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꼭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오메가라는 녀석은 이게 문제에서 느낌 오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오메가를 찾아서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오메가를 찾아서 대입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오메가를 찾아서 대입하시면 큰일 나게 생겼죠. 그런 문제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10개를 더하래요. 오메가를 찾아가지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아니라고요.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대. 이 오메가 어디서부터 온 거인지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제가 빨간색으로 2개 써놓은 거. 이 오메가가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를 직접 대입해서 산수하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고. 이거요. 당연하지만 특히 이렇게 생긴 문제. 요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올 학교가 없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나올 거고요. 특히나 복소수하고 연결해가지고요. 꼭 나와요.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와의 관계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문제 같은 거 좀 보면 이런 건데 말했죠.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제곱은 1이라고 그랬어.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
머릿속으로 무슨 연습장에 쓰면 되지. 아, 이거 허근이래. 그러면 넘기면 되죠. 인수분해 하면 되죠. 여기서 왔구나.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겠구나. 이거 정도는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켈레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오메가 바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떻게 짬뽕 해보라는 이야기거든. 해볼 텐데 왼쪽 거 먼저 보면 오메가 더하기 1이래. 보이나요?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더하기 1은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자에 있는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고.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약분 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이거 역수 취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러고 끝난다고요. 이걸 막 통분한다거나 값을 대입해서 산수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것도 하나 더 보면 5개를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메가 101승. 아, 이거 보면 산수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느낌 빡 오죠. 100승을 세상에 어떻게 할 거야. 2도 100승 해본 적이 없는데 1만 100승 해봤지. 1은 100승하면 1이니까요. 재미없네. 이렇게 5개인데 지수가 연달아서 5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97승, 98승, 99승, 100승, 101승? 이렇게 볼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구나 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게다가 오메가 세제곱 하면 얼마죠? 1이에요. 그죠? 이거 여기 앞에 x-1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 딱 끼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x3승 빼기 1은 0이니까 x세제곱은 1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줄의 식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히 나타내는 거지. 앞에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세 개. 오메가 101승, 오메가 100승, 오메가 99승, 오메가 98승, 오메가 97승인데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오메가 99승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이죠. 얼마다? 빵! 이건 1이겠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빵이니까. 그죠? 빵! 그럼 난 뭐만 계산하면 된다?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요걸 계산하려고 보니 98승이래. 그럼 얘도 98개의 오메가 곱해져 있는 건데 3개가 곱해지면 1이잖아요. 3개 묶어서 1, 1, 1, 1 다 소거되고 없어지겠지. 약분되고. 결국 얘 누가 남을 거냐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예요. 그죠? 96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왔어? 왔어? 이거 3으로 나눈다고. 그 몫이 뭐가 있고 나머지가 2일 거 아니야. 3으로 나눈 이유는 오메가가 3개 곱해지면 1이니까 98개 중에 3개는 1, 또 그 다음 3개도 1, 그 다음 3개도 1 이렇게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3개씩 짝짝짝짝 남으면 그때 2개 남을 거라고요. 얘는 하나 남을 거고. 됐죠? 어디서 바나나 냄새가 나 갑자기. 그거야? 됐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래. 이거 얼마 하게? 마일. 됐죠?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 건 제가 지금 편의상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3개 잘라도 얘는 사실 빵이에요. 그죠? 오메가 97승으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잖아요. 어차피 빵이라고. 그럼 이거 2개만 계산하면 됐다는 거지. 해보면 똑같이 요게 오메가고 요게 오메가 제곱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3개 잘라도 빵이에요. 오메가 98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달아서 오는 3개는 어떻게 묶든 0으로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양옆에 있는 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뒤에서부터 3개씩 자르거나 앞에서부터 3개씩 자르죠. 가운데 있는 걸 잘라내면 양옆을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큰 거부터 잘라가지고 3개씩 자르시면 0으로 싹싹싹 썰어져서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온 거 요건데, 요거는 좀 다른 허근이 오메가. 그죠? 얘는 순서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하고 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요. 봐봐요. 아, 이거 다이 좀 재미없는데? 아, 이거 해봐,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아까 방금 푼 거랑 얘는 봐, 쭈루룩 더하고 있는데 얘는 더하고 빼고 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건데 제일 끝엔 더하기예요. 어쨌든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요게 오메가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할 얘기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이 연립방정식도 뭐 보통 이제 정석에는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은 대충 풀 수 있잖아. 그죠? 미지수 뭐 어떻게 뭐 무슨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뭐 가감법, 대입법 뭐 해가지고 결국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뭐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이 있으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쵸? 뭐 식에다 몇 배를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뭐 y를 없애고 남은 x만 가지고 x 찾고 다시 대입해서 y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기준은 그거지. 식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 y 여러 개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만약에 두 개 있다고 치면 식 하나에 x, y가 들어있어. 이거 만족하는 x, y 순서쌍은 너무 많이 있어요. 무한히 있다고. 무수히 많아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도 무수히 많을 텐데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래서 1차든 2차든 뭐 1차랑 2차가 섞여 있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하나의 문자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거야. 한 문자에 관한 식이면 방정식이니까 그냥 방정식 풀어서 근을 여러 개 찾아가지고 다시 원래 식에 대입해서 y 값도 여러 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는 한 문자에 대해서 뭐 다 안 써있네. 어쨌든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오케이? 그런데 자, 이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도야, 순서도. 첫 번째 거 보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풀고 얘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봐봐요. 최고차의 개수가 2차면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1차랑 2차가 하나씩 섞여 있는 연립 2차도 있고요. 두 개의 식이 다 2차인 녀석도 있거든요. 근데 1차랑 2차로 섞여 있는 건 좀 쉬워요. 왜냐면 1차로 되어 있는 걸 그냥 2차에 대입하면 끝나거든요. 다들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이지? 이런 거 1차랑 2차랑 섞여 있어요. 그럼 뭐 한다고? 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고. 대입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이거? y는 1-x 여기다 쏙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럼 이건 그냥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 2차식을 풀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각각을 대입하면 y 값도 두 개씩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상 딱 이어주면 두 개 A로 끝난다고. 그죠?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으면 그냥 1차식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죽일 수 있다고요. 바로 대입해서. 마찬가지겠지. y 자리에 x 플러스 1 빡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녀석의 경우엔 아주 간단하게 문자의 개수를 하나 줄일 수 있어요. 대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1차랑 2차로 섞여 있는 건 그냥 한 줄이면 끝나죠. 1차를 한 문자에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한다. 끝! 2차 두 개가 이루어져 있는 녀석은 큰 틀에서 보면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모방하는 거예요.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참깨 2차식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조져가지고 1차식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 최고차도 2차고 얘 최고차도 2차인데 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뭐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서 바로 1차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도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x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둘이 빼서 x제곱이 없어져. 남는 걸 보니까 1차야. 그럼 그렇게 1차식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소거해서 즉 1차식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만든 1차식을 이제 아무데나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즉 여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밑에 건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x제곱이랑 y제곱을 한 번에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상수항을 쳐다보셔야 돼요. 두 개의 2차식 중에 누군가 상수항이 0인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로 만들어요. 는 0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를 만들어요. 1차식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첫 번째 1차식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고요. 두 번째 2차식을 또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식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2차식을 쪼개가지고 1차식 두 개를 만드는 거다. 는 0이 있으면. 세 번째로 2차항도 소거가 안 되고 는 0도 없어. 둘 다 상수항이 있어. 그러면 상수항을 없앨 수 있게끔 첫 번째 식에도 몇 배, 두 번째 식에도 몇 배 해서 둘이 빼가지고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상수항을 소거한 새로운 2차식을 만들어 그걸 인수분해해. 그래서 1차식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을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문제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말은 잘 이해 안 되죠? 문제 가서 보자고요. 유형 11번부터가 시작인데 유형 11번은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그냥. 완전 쉬워요. 1차랑 2차야.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세요. 됐고요. 다음 넘어와서 보시면 이제 2차식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책마다 순서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단 해보면 이런 건데 얘도 2차고 얘도 2차예요. 근데 보니까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x제곱 2y제곱이고 여기 x 곱하기 y 있는데 이것도 뭐 제곱이라고 안 써있지만 x랑 y랑 문자를 하나씩 곱한 거라서 사실상 2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요 녀석도 2차고 요 녀석도 2차인데 이 둘을 더하거나 빼서 2차항을 한 방에 소거할 수는 없죠. x제곱은 없앨 수 있지만 그거 없으면 y제곱이 안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서 1차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이죠? 는 0. 상수항이 는 0이래. 그럼 뭐 한다고? 이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한다고요. 밑에 있는 건 숫자 4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상수항이 있는 것보단 숫자 없는 녀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뭐예요?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뭐란 얘기야? x 더하기 y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y가 0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x 더하기 y가 0인 거 이거 하고 밑에 있는 나머지 식 이거 둘이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1차랑 2차. 두 번째는요. x 마이너스 y는 0하고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제곱은 4. 이거 둘이 연립하는 거죠. 역시나 y자리에 x 집어넣어서 그냥 푸시면 되죠. 여기서도 나름대로 두 개 나올 거고 여기서도 두 개 나올 거예요. 총 4개의 순서쌍이나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는 0이 보이면 요 녀석을 인수분해 하자. 마찬가지겠죠? 2차를 한 번에 소거할 수는 없어요. 는 0 보이네. 인수분해하면 1차식 두 개 돼요. 그 두 개를 각각 밑에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여러 번 푸는 거예요. 오케이? 보이죠? 2차항을 바로 소거할 수는 없어요. 는 0 보이네. 인수분해하면 1차식 두 개 돼요. 각각을 대입해서 푸는 거야. 똑같은 말 또 해야 돼서. 다음은 바로 대칭식이 나오네.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지. 또 없어? 씨, 마음에 안 드네.
책에 이거밖에 없나 봐. 뒤에 다른 데로 가보자.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런 데 가면 나오겠지. 시험에 꼭 나오니까요. 됐고. 여긴 없네요. 이러면 곤란하잖아. 내가 말하기 뭐가 돼. 서블. 이거 볼까요? 얘들 다 그런 거네요. 우리 RPM에는 이거밖에 없나 봐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가끔 이렇게 는 0이 없는 상수항이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상수항이 둘 다 있는 경우엔 상수항을 소거하게끔 식을 만들어 보시면 자연스럽게 는 0인 2차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다시 또 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시험 볼 때 보면 나옵니다. 시험지에.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이 기본이고요. 요 연립방정식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대칭식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문제 봐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꿀 거야. x 써있는 데는 y를 쓰고요. y 써있는 데 x를 쓸 거예요. 그럼 원래 있는 식이랑 완전 똑같죠.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원래 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일단 그 전에 고집 부리지 말고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대칭식인 경우에는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무언가로 치환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를 뭐 책에서는 u, v 이렇게 해놨는데 u랑 v는 손으로 쓰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p랑 q라고 이렇게 합시다. x 더하기 y를 p로, x 곱하기 y를 q로 치환해서 이 녀석을 풀 거예요. 그러면 위에 써있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쟤는 pq로 나타내보면 p제곱 마이너스 2q가 13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은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래요. q가 마이너스 6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오고요. q가 마이너스 6이라고 아예 줘버렸네.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대입하시면 p제곱에서 12를 더한 게 13이래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네. p는 뿔마 1, q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p가 누구였다고요? x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거. 이거랑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거랑 이 두 세트의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얘를 다시 풀려면 1차랑 2차잖아. 대입하면 되죠. 그죠? 이건 1차고 얘는 제곱이라고 안 써있지만 둘이 곱한 거니까 사실상 2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y는 1-x다 해서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건 둘이 더한 거고 이건 둘이 곱한 거잖아.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을 x, y라고 보면 두 근의 합이 1이래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래요. 이 2차 방정식 풀면 t는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x, y가 3하고 마이너스 2든가 마이너스 2고 3이든가 둘 중에 누가 3이고 누가 마이너스 2인지 모르니까 말한 것처럼 x, y는 자리를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이 방정식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요게 1차고 요게 2차잖아요. 대입하면 돼. y 자리에다가 1-x를 대입해보면 x의 1-x가 마이너스 6이에요. x-x제곱이 마이너스 6이고 우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차피 2식 나와요. 여기서 찾은 x가 두 개잖아요. 3하고 마이너스 2. 그거에 따라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나온다고. 밑에 것도 두 개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마3이랑 2, 2랑 마3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대칭식은 꼭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게 아닌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 거의 다 풀리거든요. 대칭식의 경우에 이렇게라는 건 치환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풀어야 되지. 이거를 PQ로 나타내가지고 P랑 Q의 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이걸로 X, Y의 값을 찾아야 돼서 연립방정식을 여러 번 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얘가 사실은 대칭식을 푸는 키예요. 이걸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복잡하게 생겼지만 X랑 Y랑 자리 바꿔도 원래식이랑 똑같아. 대칭식이에요. 쟤도 P, Q 가지고 일단 연립방정식 먼저 풀어서 P와 Q의 값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또 X, Y의 값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다음은 뭐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좀 섞여 있는 건데 1차랑 2차니까 대입해서 풀 거거든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y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x가 원래 2개 있어요. 그럼 x가 2개 나오면 이것에 해당하는 y의 값도 이렇게 쌍으로 하나씩 나올 거기 때문에 원래 두 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쌍의 해만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x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겠지. 대입해서 만든 x에 관한 2차식이 실제로는 x를 하나만 가져야 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판별식 보세요. 그런 소리가 되겠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별로? 별로? 이런 것도 볼까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1차랑 2차에 대입하면 되겠죠? y는 2x-k 대입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2에 2x-k는 0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k는 0 여기서 x가 2개 나오겠죠? 그럼 x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 실근이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집어넣어서 y도 2개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뭐래?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대. 없으려면 아예 실근 x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연립방정식에 해도 없다고. 이 방정식에 실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뭐 보란 이야기예요? 판별식 보란 이야기겠지 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실근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 얘기겠죠. 그걸로 k값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거고. 그죠? 아예 얘가 실근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실근이 없게 될 거고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졌으면 연립방정식이 근 하나만 가질 거고 얘가 만약에 실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가졌으면 y의 값도 2개 나올 테니까 두 쌍의 근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했을 때 만들어낸 2차식이 근을 몇 개 가느냐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도 결정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공통근 이야기인데 이 공통근은 여기에다가 부정방정식까지만 가면 되죠. 오케이. 공통근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연립방정식 2개,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이 아니지. 2차 방정식이 2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지수는 하나예요. 위에 있는 것도 x에 관한 2차식, 밑에 것도 x 2차식, 얘처럼.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근이 있겠죠? 2개 있다 치고. 얘도 얘 나름대로 근이 있겠죠? 2개 있다 치고. 이 중에 겹치는 녀석이 공통인 근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거 아니죠. 당연한 소리잖아, 그죠?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겹치는 근이 공통근이야. 그죠? 근데 원래 근이라는 건 뭐야? 식에다 대입하면 0이 되는 숫자가 근이잖아요. 만약에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랑 공통인 근으로 알파를 가져요 라는 말은 위에 것도 근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고 밑에 것도 근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야. 똑같은 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말은 위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0되고 밑에다 알파를 대입해도 0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공통근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럼 다시 위에 식이 알파 대입하면 0이야. 밑에 식이 알파 대입하면 0이야. 둘이 더한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0이야. 되죠?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0,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0. 이거 둘이 뺐어요. 거기다 알파 대입해도 0. 0에서 0 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통인 근 알파는 이 두 개의 식의 공통근 알파는 이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실수배 해가지고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봤자 어차피 알파를 대입하면 0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거지. 공통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둘을 더하거나 이 둘을 빼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공통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은 0이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이에요.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알파를 갖는데 얘도 얘 나름대로 근이 두 개 있겠지. 2차식이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근이 두 개 있겠죠? 2차식이니까. 그런데 공통근으로 알파를 갖는데요. 그 말은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도 0이고 여기다 대입해도 0이다 그 얘기야. 근데 하나만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빼버릴 거예요. 사실은 공통근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근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이것의 근을 찾고 이것의 근을 찾아서 공통인 게 알파야 이러고 싶은데 K 때문에 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식에서는.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겠다는 건데 공통근이 한 개만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뺀 거예요. 빼면 1차식이거든. 빼보면 x제곱은 없어지고요. kx에서 3x 뺄 거니까 k-3x 그 다음 요거는 3-k예요.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인수분해 되죠. k-3 x-1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건 두 개야 사실은. k가 3일 수도 있고요. x가 1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k가 3인 건 문제에서 차단을 했죠. 뭘로 차단했냐면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됐어요. k가 3이면 얘랑 둘이 같아져요. 방정식 자체가. 그죠? k가 3이면 식 두 개가 똑같아지니까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지. 서로 다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k가 3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내다 버릴 거고 요것만 가져갈 거예요. x가 1이다. 이게 뭐다? 공통근이다.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 이 둘을 뺀 식에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숫자가 1이더라. 그죠? 그래서 요 1이 공통근이고요. 실제로 1을 대입해보면 k가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k가 -4일 때 1이라는 공통근을 갖는구나 해서 k와 알파의 값이 찾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k가 3인 건 안 돼.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공통근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면 부정방정식 얘기가 나오는데 부정방정식은 뭐 책 앞에 보시면 참고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요. 바로 문제로 갈게요. 크게 두 가지예요. 부정방정식의 부정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1차 방정식 풀 때 불능, 부정 이런 거 하거든요. 좀 그 옛날 용어에서 좀 빠졌는데 그냥 느낌상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방정식의 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다 이렇게 정할 수 없지만 특별한 조건들을 달아서 그 여러 개 중에 몇 개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보시면 이런 건데요. 그냥 방정식 이거 하나만 떨렁 있으면 저거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x에다 1 집어넣고 싶어도 1 집어넣었어. 그럼 그걸 만족하는 y값 그냥 찾으면 돼요. x에 2 넣고 싶어서 넣었어. 만족하는 y값 찾으면 되고요. x에 10 넣었어. 만족하는 y 찾으면 돼요. x에 10억 넣었어. 만족하는 y값 찾으시면 돼요. 무수히 많이 있다고. 그냥 이거 만족하는 녀석 찾으세요. 그럼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뒤에 와서 달렸다는 거야. 넣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은 거 아는데 그 중에 자연수인 녀석만 좀 골라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 자연수인 것만 손으로 걸러낼 거냐? 그건 또 불가능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야 10개 중에 골라봐 이러면 10개 다 해보고 그냥 고르면 되는데 이거 없으면 근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고.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자연수인 것만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자연수라는 건 자연수거나 혹은 정수 마찬가지인데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되더라. 이것이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을 푸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x도 자연수고 y도 자연수래. 그럼 좌변에 보면 x 곱하기 y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들 중에 상수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얘는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수항 빼고 x랑 y만 가지고 곱하기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x랑 y를 싹 다 동원해서 두 개의 곱하기로 나타낼 거야. 얘도 정수, 얘도 정수. 해놓고 오른쪽에 상수만 맞춰주면 된다고요. 그럼 정수랑 정수 곱해서 정수 된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xy 빼기 4x인데 저걸 x를 묶어보면 뭐 2로도 묶이겠네요. 그죠? 2x 이렇게 묶어보면 y-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 앞에 거 두 개만 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보면 남는 게 마이너스 3y 빼기 4거든요. 곱하기의 형태를 묶을 거야. y-2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y,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y야 공통부분 y-1을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앞에 숫자 누가 와야 되냐면 얘가 와야죠. 마이너스 3. 그래야 마이너스 3y까지 다 쓰는 거니까. 그 다음 더하기 6은 사실은 없던 건데 내 마음대로 갖다 쓴 거죠. 갚아야 되고요. 갚아야죠. 이렇게 생겼네요. 저 식을 이렇게 변형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왼쪽 거 보면 2x-3 y-2가 1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x랑 y를 모조리 다 갖다 써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고 오른쪽에 숫자 빡 온다고. 그럼 다시 x도 정수, y도 정수.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 정수 두 개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 다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2x-3이랑 y-2가 1이 1, 10이던가 2, 5던가 5, 2던가 11이던가 마1, 마10, 마2, 마5, 마5, 마2, 마10, 마1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이 8개의 순서쌍을 다 계산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빨리 해보면 이런 건데 x가 얼마였어요? 넘어가 보면 요거 x는 2고 y는 12 이렇게 생겼어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얘는요. x가 2분의 5거든요. 2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니죠. 꽝. 5는요. 2x-3이 5래. 그럼 얘가 8이란 이야기니까 x는 4고 y도 4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요. 2x 빼기 3이 10이면 x가 2분의 13이야. 2분의 13은 정수 아니잖아요. 자연수 아니라고. 얘도 꽝이에요. 계산 안 해봐도. 이거는 x가 1이죠. y가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면 자연수 아니죠? 꽝이고요. y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3이죠. 꽝이에요. y가 0이네요. 꽝이에요. 요 y는 1이야. 그런데 x가 이번엔 음수여야 돼요. 정수도 아니고요. 꽝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중에 그나마도 또 걸러지는 게 요거 두 개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순서상 찾으세요. 이렇게 두 개지고요. x 더하기 y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둘이 더한 14가 최대값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에 달려있으면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관건이다 라는 거예요. 상수항은 나중에 맞춰주면 되니까 상수항은 고려하지 않고 문자를 다 소모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관건이에요.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별로 논리적이지가 못해서 밑도 끝도 없거든요. 약간 좀 잘 설계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x, y에 관한 2차식인데 실수 x, y래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 x, y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 무수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어가지고 y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잘 안 나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9x제곱 6xy 2y제곱
빼기 4y 더하기 4예요. 이렇게 눈치를 챘으면 참 좋겠는데 완전 제곱식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또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것만 봐도 완전 제곱식, 이것만 봐도 완전 제곱식. 얘가 3x 더하기 y의 제곱, 요거는 y-2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그럼 각각이 0이어야죠. 제곱하면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y가 2란 이야기고 y가 2일 때 x는 마이너스 3분의 2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어서 사실상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애초에는 미지수가 두 개야. 식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정리해보면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되고 얘는 0, 얘는 0.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된 거라고. 그래서 x도 찾아지고 y도 찾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해만 딸랑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보면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썰미. 뭐 따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썰미. 완전 제곱식 찾는 눈치.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제에 비해서 양이 많죠. 종류가 여러 개 있었어요. 보시면 오메가 이야기했고요. 아이고. 아니 어디가. 오메가 이야기했고 연립방정식 이야기했고 그리고 밑에 부정방정식 이야기도 했고요. 뭐 더 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인가? 어쨌든 이게 어제도 말했지만 어디 특별히 끼워 넣기 참 그래서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넣고 풀었는데 사실은 이 연립방정식도요 양이 더 많아요. 한 단원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많이 있는데 RPM에서는 여기다 그냥 다 우격 따지고 다 쑤셔 넣어놨어. 요거는 나중에 시험 0단계 시험지 같은 걸로 조금 연습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